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지난밤 미 FOMC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으로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스닥은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연준 내 대표적 매파 인사죠.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까지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력하다며 더욱 높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를 공개 발언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이런 뉴욕 증시와는 디커플링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오전장부터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파 발언이 나왔지만 이 예상과는 좀 큰 범위 내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기도 한데요. 이에 전일 급락세를 보인 시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상승세 유지하면서 흐름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승하는 업종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대체로 빨간불 장세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 바로 음식료품인데요. 오리온이 오늘의 음식료 관련주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36% 좀 급등세 연출하면서 12만 9,700선 현재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도 1.72%대 상승세 유지 중입니다. 농심까지도 오늘 2% 가까운 상승폭 보이면서 36만 3,500선에 현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보실 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섹터 운수 장비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현재가 17만 6,400원으로 전장 대비 1.26%대 상승세 연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2.1%대, 기아도 2.5%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3.12%대로 상승하면서 8만 9,3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하락하는 업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빨간불 장세 속에서도 하락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철강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고려 아연부터 보시면 1.97%대 낙폭을 보이면서 현재가 59만 7천 원 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장 좀 급등세 연출했던 동국제강 오는 5% 가까운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14,640선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도 3.84%대 떨어지는 중이고요. 오늘 휴스텔 6%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상황 저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장을 마감하고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기시려면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저희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현재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강세 업종들입니다. 오늘장 대체로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손해보험업들이 5.6% 급등세 연출 중에 있고요. 또한 AI 챗봇의 열풍 오늘도 가시지 않네요. 열풍에 열풍을 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6.36%대로 업종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이 정부도 나서서 관련 업계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 확대에 나서기도 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3% 가까운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약세 업종들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기업들이 오늘 1.28%대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질주가 오늘은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0.47%대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꼽히면서 각광 받아온 조선주 오늘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1.25%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세 강세 업종들 중에서 손해보험업과 AI 챗봇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손해보험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 실적 개선에 그 기대감이 부각됐었는데 시장은 올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네, 뭐 손해보험 관련 업체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이 뭐 전반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손해보험 회사들이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위 5대 손해보험 회사의 이제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는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뭐 전년 대비 한 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뭐 DB손해 같은 경우도 1조 3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23%,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도 1조 1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28%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8,200억이 넘으면서 27%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도에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영업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관련된 손해율이 상당히 좀 하락을 했다라는 게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잉 청구 지급 문제가 작년에 좀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백내장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련된 진단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급이 상당 부분 감소가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손해율 하락을 이끌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관련된 손해율이 조금 하락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에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을 보이면서 금리가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운용 수익 확대도 실적 개선의 한몫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는 이 손해보험 관련주들 오늘 좀 강세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 작년 손해보험사 실적 개선의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갔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신회계 제도입니다. IFRS 17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네네. 이 시행되는 게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실적과 주가에 좀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본격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FRS 이제 17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보험 부채를 원가로 인식을 했는데 이걸 이제 시가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기존 이제 보험의 이제 회계제도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제 보험 회계제도가 바뀌면서 기존의 이제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었던 뭐 영업이익이나 그런 이제 자산 운용 관련된 수익 부분이 크게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도를 이제 시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 투명성이 기존보다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순이익 관련된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늘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일부 보험 관련 이제 리포트를 보면 이런 IFRS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터도 많이 나왔다는 것이 오늘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뀐 보험 이 재무법입니다. 이제 회계 제도가 좀 바뀌었다 이러면서 이제 IFRS 17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 도입이 좀 되면 재무 투명성이 좀 확보가 되고 순이익 증가도 좀 기대될 만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정부가 소비자 이익 환원을 좀 주문한 상황 속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조심히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해상과 손해보험 테마 내에서도요.
있고요. 이 높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향후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일단 정부에서 뭐 금융권의 이제 고성과급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네. 고배당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문제 제기를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에 이제 큰 금융권에서 큰 수익을 벌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소비자의 한테 이익을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네. 뭐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각 강요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보험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주문에 맞춰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보험료율을 뭐 소폭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하하는 것이 단순히 자동차 보험에서 끝날지 아니면 다른 보험료로 확대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다른 쪽으로 이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손해율 자체가 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뭐 이익 제한은 좀 한정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개별 기업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보험업체들 전체적으로 뭐 어제 오늘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실적 자체가 이제 개선될 가능성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 고점 수준이 한 35,000원대가 계속 고점을 이루고 저항선의 역할을 지금 뭐 작년 이후부터 꾸준히 좀 하반기 이후에 해왔다라고 보여지면 과연 35,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하신 이후에 만약 35,000원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세 업종들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약세 업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조선 관련주와 함께 건설 기계주도 좀 꼽아주셨는데 이 건설 기계 역시 최근 조정을 좀 거듭하고 있죠. 이 인프라 확대 기대감, 여기에 중국 외 지역에서 매출 호조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좀 더욱 높아진 상황 속에서 오늘장 좀 약세를 보이는 원인은 뭘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업종들의 이제 작년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예상 외로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색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뭐 각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인프라 투자에 따른 이제 기대감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인프라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말부터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경제 이제 상황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 3월달에 양회가 개최가 되면 양회 이후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기 부양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투르키의 지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런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호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강했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순환매적인 성격이 좀 강한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에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호실적에 주가도 좋았었지만 오늘은 살짝의 조정기를 좀 맞은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양회를 조금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북미 시장 판매 확대 추세로 조정 후에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올해 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매출이 상당히 부진을 했었고 이제 여타 지역, 그러니까 북미나 신흥국 시장에서 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련된 매출이 과거 같은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주요 시장이었다가 중국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올해부터는 중국에서 뭐 부동산 관련된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작년에 그런 부진함을 올해는 조금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에
기대가 이제 뭐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아마 실적이 상당 부분 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렇게 이제 조정을 보일 때 아마 저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는 거는 뭐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국 양해 이후에 또 내수 부양 가능성이 좀 높아진 중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주로 건설 기계업들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 오늘 같은 조정 시기에 좀 분할 매수 관점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튀르키예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메이저 건설 업체와 협력할 것으로 조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산 밥캡 이 북미 중심의 매출 증가세가 조금 나와 좀 들어가 있는 추세인데 이 두산 밥캡 해외에서의 성과가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뭐 우크라이나나 뭐 튀르키예 뭐 재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진출하기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국가,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에 있는 건설회사나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글로벌 그 건설업체가 이제 재건에 참여를 할 때 같이 협력업체 차원에서 참여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산마켓이 대규모의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좀 중소형의 이제 좀 작은 그 중장비를 만드는 그런 이제 업체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제 수혜는 좀 덜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소형 그런 이제 건설 장비가 이제 컴팩트 트랙터가 최근 들어 이제 계속 매출 성장세가 뭐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작년에도 북미 지역에서 뭐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이제 북미 지역 이외에 유럽 지역에도 컴팩트 트랙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매망이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국내 기업 단독으로 이 뭐 튀르키예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좀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유럽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하는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북미 시장 중심의 매출 증가세와 성장세에 두산마켓을 좀 주목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주도한 핵심 강세 업종, 약세 업종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실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손해보험 업체 중에 이제 코리안 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재보험, 그러니까 그렇죠. 국내 뭐 유일하게 뭐 하나밖에 없는 재보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실적도 뭐 꾸준한 성장세가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작년 영업이익은 한 1,900억,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1,578억을 기록을 하면서 뭐 한 3%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40억, 뭐 전년도에는 비해서 한 1억 정도 이제 흑자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한 70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이제 441억을 기록을 하면서 400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원수보험사, 그러니까 보험사의 이제 보험사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제 손해율이 감소하면서 관련된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보험률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이제 보험료율이 한 37% 정도 인상될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상폭은 1992년 이후에 최대 인상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인상폭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수사들의 이제 손해율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 개선세는 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보험사의 재보험사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그 주가 흐름이 뭐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한다라기보다는 꾸준한 우상향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최근 한 달 동안 연기금이 한 31만 주 이상 매수할 만큼 꾸준하게 연기금의 관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최근 3거래일 동안 한 12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하는 것도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매수 가격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뭐 오늘 종가 지금 가격은 7,800원대인데요. 뭐 7,800원 좀 이하에서 약간 눌림목을 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8,500원, 선저는 6,3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대표적인 재보험사인 코리안 리 이렇게 좀 꼽아주셨고요. 이 합병 첫 해 흑자를 좀 기록한 이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보험률 상승의 실적 개선도 기대감 좀 가지고 있는 이 재보험사 코리안 리 오늘 매수가 7,800원 이하에서 좀 잡아보시는 거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3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험업들이나 금융업들은 네. 그 금리 상승의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데 현재 연준은 금리 상승을 좀 한 상황인데 네. 오늘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동결 상황 속에서는 또 관련 이슈로 좀 어떻게 수혜나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보험업이나. 네, 일단 뭐 지금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동결했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총재도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이제 과거와 같이 이제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고 나면 그 기준금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정상화 과정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계속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한은에서도 기준금리를 향후에 동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시 인상을 할 가능성은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추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뭐 3월 달에 이제 FOMC 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5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4월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기준금리를 그때라도 올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류쿠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이 내일장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핵심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레일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인 리서치의 곽영훈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앞서 오늘 좀 레일런 시초가 공략 업종을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장인 상황 속에서 어떤 업종을 꼽아주셨을까요? 네, 바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일명 전자산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MLCC 업종인데요. 오늘 또 어떤 이슈로 이렇게 꼽아주셨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MLCC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렇게 섹터라고 좀 알고 계실 텐데 최근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요. 삼성전기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이런 좀 보도가 있습니다. 업종 자체의 매력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MLCC가 최근에 상당히 그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정책적인 요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3월에 양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양회. 중국 양회 같은 경우에도 이 MLCC가 주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중국
그 3월 양해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 동안 8번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보면 뭐 철강, 건설, 화학, 비철금속, 뭐 시멘트 이런 어떤 종목들이 올랐었습니다. 주로 이제 인프라에 대한 구축,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 쪽이 좀 많이 올랐죠. 이번에도 그렇게 예상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국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동수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수서산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주목되는 섹터들이 보면은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해저 케이블 뭐 광 모듈 그리고 뭐 5G, 6G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쪽에서 친기업 정책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경제 회복 자신감을 강조를 하는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동수서산에 보면은 이 반도체 산업의 육성도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AI 관련된 내용들도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때 이런으로 인해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MLCC의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MLCC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MLCC 업황 턴어라운드는 MLCC가 쓰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가장 아웃퍼폼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전장용 MLCC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용 MLCC가 전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장용 MLCC가 보면은 범용 대비 고부가가치이고요. 이 전력 소모량 증가에 따른 탑재량 증가로 인하여 2024년까지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성장률 7%를 아웃퍼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체 MLCC 시장의 프라이스, P와 Q, 양을 동시에 견인하는 그 구조적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전장용 MLCC입니다. 그래서 MLCC 업황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전장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에 우리는 또 주목을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기입니다. 그죠?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용 MLCC 점유율이 급상승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조사업체에 따르면은 이 삼성전기의 차량용 적층 세라믹 캐패시티 시장 점유율이 즉 MLCC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4%에서 올해 13%로 급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봅니다. 이 프리미엄 제품군 다변화를 지속 중인 삼성전기가 올해 해당 시장 최선두인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기존에 뺏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뺏어오면서 이 MLCC 강자로서 입지를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용, 전장용, 차량용,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LCC 시장에서 삼성전기의 점유율이 지난해 4%도 올해 13%로 약 9%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에, 그죠? 반면에, 네. 일본의 무라타라든가 TDK라든가 타이어 유덴 등의 시장 점유율을 올해 이들의 점유율은 감소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트랜스포스는 올해 차량용 MLCC 호재를 전망을 했고요. 테슬라가 차량 가격 인하를 시작하면서 차량용 MLCC
MLCC의 주문량이 증가할 것으로 당연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용 MLCC, 전장용 MLCC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아주 많이 있겠죠.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네온테크라든가, 뭐 산업컨덴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시장에서 주목받으신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이제 MLCC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밝혀주시면서 이 MLCC 중에서도 전장용 MLCC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MLCC 업종 내 강자를 삼성전기로 좀 꼽아주셨는데 삼성전기 최근 MLCC 시장 점유율 급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오늘 MLCC 관련 업종 내에서 좀 주목하셨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사마 콘덴서인데요.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마 콘덴서 좀 견조한 흐름 나타냈는데 급등세까지 조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살짝의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6.52%대 견조한 흐름 속에 47,400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최근 MLCC 테마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모 신소재, 대주 전자재료 등 또 앞서 이야기한 삼성전기 등이 상승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사마 콘덴서 시초가 공략주로 픽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일단 내용을 먼저 봐야 되겠죠.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안정적인 MLCC의 투자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LG전자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장용 MLCC의 수요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전장 사업부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고민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장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일까요? LG전자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하만 그리고 LG전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LG전자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우상향을 가고 있는데 이 LG전자의 올해 성장성은 VS 사업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MLCC 이런 부분이 또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더 LG전자가 VS 사업부에서 지난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7년 만에 좋아지면서 7년 만에 흑자 전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주목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용 MLCC를 납품하고 있는 사마 콘덴서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고객사의 외형 성장 지속 및 흑자 전환은 사마 콘덴서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고객사는 또 LG 마그나를 통해서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을 확장을 지속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동사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기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MLCC를 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또 북미 전기차 고객 사양으로 파워트레인용 MLCC 매출도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용 MLCC는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신뢰성 때문에 가장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고 향후 관련된 매출의 증가도 또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객사의 매출 성장에 따른 동행 기대와 함께 인포테인먼트 쪽에 MLCC 납품이 주였지만은 파워트레인용 MLCC 쪽에
매출도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IT 전방 세트 수요 부진에 따라서 IT용 MLCC, 뭐 DCC 매출 회복 속도는 비교적 더딜 수도 있지만은 전장용 및 산업용 MLCC 매출 성장에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마진 체력을 확보해 왔고 전장 부품 매출 확대에 따른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용이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적인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기관 투자가들이요, 지금 장장 6일 동안 연속해서 순매수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관들이 매수를 쭉쭉 해주는 모습이 좋고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이 동사의 그 주가 저점은 지난 1월 3일입니다. 28,000원인데 28,800원인데 이때 주가가 하락했었던 38,000원에서 28,0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누가 끌어내렸냐면은 외국인입니다. 기관들은 수급이 별로 형성이 안 돼 있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그죠? 밑으로 빠졌었는데 지난 1월 3일부터는 외국인은 많이 사고 있지는 않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위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하 콘덴서의 수급 주체는 누구다? 당연히 기관 투자가다.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최근 한 달 동안의 기관 투자가들의 시총 대비해서 총 매수한 퍼센테이지는 1.86% 정도 됩니다. 대단히 큰 비중이고요. 따라서 차트는 현재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요. 중장기 추세도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 트렌드를 갖고 있는 사막 컨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 55,0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MSCG 투자처라고도 꼽히고 있는 사막 콘덴서를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55,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인 리서치의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업종별 동시호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장 대비 1%대 상승세 유지하면서 현재 2,441선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와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견조한 흐름 나타냈던 양시장인데요. 코스피 1%대 상승 중입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이 2,996억 원대의 물량을 담고 외국인은 소폭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 우이고요. 개인만이 홀로 3천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는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파란불 장세인데요. 현재 0.2% 소폭 빠진 50만 7천 원 선 거래 중에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은 견조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1.8% 오른 62,200원, SK하이닉스는 4.38%대나 뛰어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59%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으면서 783선에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코스피와는 반대로 동반 매도 우입니다. 기관은 99억 원, 외국인은 52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는 중이고요. 개인이 273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마감이 예상되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각각 3%대 낙폭을 보이는 반면에 에코프로는 2.11% 오른 24만 2,500원 선의 현재가 흘러가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가 55,500원 선으로 0.18%대, HLB도 2.61%대 오른 35,350선 마감 예상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원 이정수 전문가와 현재 시장 상황 면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증시가 뉴욕 증시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조정이 끝난 거는 아닙니다. 조정이 끝난 거는 아닌데, 어느 선을 안착을 하거나 돌파를 하면, 미국 시장 반등과 함께 모든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동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4시에, 신의 한 수 소통방송 때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어제에서는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조정을 받았다. 조정을 받을 거다. 아침 방송에 얘기했던 겁니다. 어제 아침 방송 9시 한 50분, 한 10시 되기 전에 아침 방송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산다. 거래소는 한 1조 정도 살 것 같고, 근데 한 8,800억 샀죠, 어제. 코스닥은 5천억 살 것 같다. 어제 코스닥 그렇게 많이 안 사는 상태에서 5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샀어요, 진짜로. 어제 시장이 진짜로 조정을 받았죠. 근데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어제 공개 방송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방송에서 아침 방송 제가 뭐 2시간, 3시간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침 방송 출연하려면 옷 입어야 되죠. 머리 만져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는 이제 회원들한테 리딩도 하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아침 방송 한 10분, 15분 보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간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방송국 올라가기까지. 그리고 준비하고 앉아있고 대기하고. 그래서 9시 뭐 45분에 뭐 거의 이제 출발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 거의 못 보고 시장을 맞추는 건데요. 어제 아침 방송에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조정받지만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정받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 자, 시장 지금 바닥 벗겨나간 거 아닙니다. 이게 맨날 이제 시장을 잘 맞추다 보니까 원래 맞추는 게 특기고 그냥 아침장만 봐도 그냥 오후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일주일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냥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랑 맞고요. 이게 뭐 한두 번 맞춘 게 아니고 작년도 다 맞췄고요. 재작년도 맞췄고 재재작년도 맞췄고 그렇게 17년 동안 2번, 3번밖에 안 틀렸다라는 거. 저는 지금 장은 좋게 봅니다. 이 얘기도 어제도 했었고 그저께도 했었고 어제 흔들릴 때도 빠진다고 얘기했지만 겁먹지 말아라. 흔들리면 사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러고 있는 장이에요. 오늘 보면은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도 굉장히 잘 움직이죠. 이것도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방송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뭐뭐뭐 얘기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35개 되더라고요. 한 5개 빼놓고 다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공개방송에서 수백 명이 다 증인이고요. 다 증인입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 중요한 방송이라 제가 비공개로 돌려놨지만 공개로 돌려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 못 사니까 제가 이거 다 갈 거라 그랬거든요. 5개 정도 빼고 다 갈 거라는데 지금 다 잘 가죠. 자, 인공지능이 주도주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집중하러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흘려버리고 안 삽니다. 자, 시장이 주도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흘려들은 사람들은 아마 손도 못 댔을 겁니다. 근데 제 방송의 스타일을 알고 저는 확고하지 않으면 강하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전 성격 자체가 B형이고요. 그리고 INTP, 이거 MBTI 성향인데 뒤로 빼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얘기하고 보이면 보인다 얘기하고 갈 것 같으면 간다 얘기하고 안 간다면 안 간다 그러고 하락장이면 하락장이라 얘기를 해요. 작년에는 하락장을 대놓고 얘기하고 1월 17일부터 맨날 박살나면 들어갔다가 대충 먹으면 나오고 또 박살나면 또 들어갔다가 대충 먹으면 나오고 하락장이다. 장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작년에는 거의 1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장은 제가 틀리다 그랬죠. 틀린 장 맞고요.
지금도 뭐 시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와요. 뭐 제2 IMF가 온다니, 환율이 계속 올라가느니, 뭐 무역이 뭐 지금 연속 적자가 나오고 지금 큰일 났느니, 뭐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거는 그거고 주식은 주식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섹터들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그동안에서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잘 찾아보시고 지금 이 한 얘기들이 여태까지 제 방송을 열심히 봤고 지금도 최근에서도 일주일, 2주일, 3주일 열심히 봤던 사람들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건데 그냥 대충 그냥 보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보거나 타 방송 보다가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아마 손이 안 나갈 겁니다. 아마 못 살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좋은 장 맞고요. 뭐 아직 조정을 탈피하지 않은 건지만 조만간에 그 조정을 탈피하는 발작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게 되면 시장의 모든 종목들은 튀어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일부 종목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인공지능만 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셀바스 AI. 자, 셀바스 AI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이거 넘어갈 거니까 잘 봐라 했던 종목입니다. 자, 셀바스 AI. 자, 이미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넘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종목이고 이거 말고도 솔트락스도 있겠죠. 두 개가 대장이다. 여기서 이 금요일 날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 금요일이 한 요쯤 17일 얘기하는 거예요. 17일 금요일 날 넘어갈 거다. 왜냐면 저는 인공지능 섹터가 주도주라 봤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뭔가의 저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넘어갔죠. 주도주가 맞고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애들이 다 강하게 움직이는데 오늘 움직인 핑계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한 20가지 핑계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하나의 핑계는 문체부가 K-챗 GPT 개발 추진 소식. 오늘은 이 이슈로 움직인 겁니다. 내일은 뭐 다른 문체부가 얘기했으니까 다음에서는 뭐 다른 부가, 뭐 다른 부서가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교육부가 얘기를 하든, 뭐가 어디서 얘기를 하든 돌고 돌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도 가고 싶으니까 뭐 그렇게 이슈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 살아있고요. 더 갈 겁니다. 안 간 것들 잘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비트컴퓨터. 인공지능 관련주는 나머지 안 간 것들 잘 찾으세요. 비트컴퓨터는 자, 요거는 이제 이슈가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강하게 움직였었던 애들인데 윤 대통령이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 비대면 영상 시스템 구축 언급 소식 요것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건데 아침에서 제가 회원들한테 얘기했죠. 이거 따라붙으면 큰일 난다고. 건들지 말라고. 뉴스에 이게 팔아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더 밀릴 거고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된통 물렸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의 차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애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뉴스에 지들이 팔고 이거를 미는 거예요. 왜 미는 거냐? 이게 세워라 내워라 안 가고 눈물의 종목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한 일주일, 2주일 안 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성격이 급해서 다 손절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힘 모으고 움직일 텐데 지금 당장은 가지 않겠다라는 모양이 나온 거니까 내일이라도 사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 거면 최소한 일주일, 2주일은 두고 보다가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알테라라는 종목인데 엊그저께 2월 20날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자, 이제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수익률은 지금 18.1%.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많이 갈 것 같아요. 많이 갈 것 같은데 일단 15,000원 넘어갈 거니까 뭐 내일도 다시 알테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조만간에 넘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시장 점수 80.5, 매수 포인트 80.5, 인공지능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늘장 상승 마감은 했지만 아직 조정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매파적이었던 FOMC 의사록에 흔들렸던 뉴욕 증시와는 반대로 우리 증시는 이미 예상된 결과일 뿐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내일장도 성공 투자 전략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